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당신의 우산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샤론 정신건강연구소의 박은정 실장님 모셨습니다.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예전에 만나뵌 적이 있어요. 네. 구해줘 맘스 때.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때 저한테 굉장히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당신의 우산에도 네. 출연을 해주셔서 네. 우선은 감사를 드리고 네, 영광입니다. 오늘 근데 이 자리에 나오신 특별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책을 쓰셨어요. 이 책에 대한 또 소개와 또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려고 모셔봤습니다. 우선 책 제목이 정신분석 지향의 놀이치료와 모래치료.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 가서 상담심리학과 놀이치료 전공을 가르친 지 이제 10년이 됐는데 학생들에게 이제 여러 좋은 교재들이나 자료들을 계속 소개를 하는데 자꾸 책들이 절판되고 자료들을 계속 모아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안 되겠다. 학생들을 위해서도 한번 잘 정리된 그런 책을 소개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집필 동기입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답답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내가 직접 만들고 만다 약간 이런 의도에서 나온 책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제가 놀이치료를 해왔거든요. 20년 네. 이상. 근데 아주 어린아이부터 이제 놀이치료가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이들 지금 접하고 계신데 제대로 된 어떤 현재 진행되는 놀이치료들의 단계나 과정, 꼭 무엇이 있어야 하고 어떤 것은 지양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준을 잡고 싶었어요.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일단 제가 학교에도 있고 임상에도 있었던 입장에서 이것도 역시 상담이나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좋은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쓰신 거다. 현장에서 하시는 거라서 그런 게 많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진입 장벽이 엄청 낮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좀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도 공부하는 사람도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책인데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좀 좋을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상담을 전공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놀이치료사의 길을 가길 원하시는, 모래놀이치료사의 길을 가길 원하시는 또는 이미 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을 좀 깊이 있게 하고 싶다 그런 분들도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놀이치료 현장에 본인의 자녀들을 지금 놀이치료를 받게 하고 있거나 모래치료를 받게 하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본인이 또 성인들도 많이 받으시거든요. 성인이 놀이치료나 모래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 궁금하다. 본인이 상담 받고 있지만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까지 다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사실은 일반 독자 자기가 뭐 꼭 상담받고 있지 않아도 워낙 관심들이 요즘에 많으셔가지고 처음에는 놀이치료를 알기 위해서는 놀이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놀이치료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학자들 특히 대상관계심리학자들과 놀이치료에 대해서 멜라니 클라인, 도널드 위니캇, 마가렛 말러라고요. 특별히 아주 어린 시절의 어려움들이 성인기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지적한 그런 학자들에 대해서 대상관계라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제가 PD님을 보면서 제 자신을 보기도 하고 또 PD님도 저를 보면서 또 본인을 알기도 하고 이런 역동들을 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대상관계인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놀이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놀이치료는 그냥 놀다가 노는 테라피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역사가 깊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심리학의 아버지 지그문드 프로이트 전집을 보면은 한스라는 책이 한 권 있어요. 프로이트가 한스를 직접 치료한 건 아니고요. 워낙 옛날이고 이제 첫 시도니까 한스 아버지가 자기가 아들이 이 놀이하는 거 또 뭐 공격성 아니면 꿈꾸는 거 그다음에 좀 걱정되는 부분을 편지로 적어서 프로이트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거기에 대한 답,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슈퍼비전이라고 하거든요. 학생들이 이 상담해서 보고서 한 것을 저희가 이제 피드백하고 스크리닝을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초의 놀이치료를 임상에 적용한 학자가 지금은 또 프로이트가 맞아요. 그러나 이제 직접 치료했다기보다는 이제 부모님의 서신으로 그러니까 부모 상담을 한 거죠. 부모 상담. 네, 그래서 이렇게 놀이치료가 그렇게까지 역사가 깊은지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프로이드의 딸 안나 프로이트가
이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갔잖아요. 안나 프로이트와 그 다음에 좀 아까 말씀드린 멜라니 클라인 두 사람이 놀이를 직접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상담에. 근데 안나 프로이트와 멜라니 클라인의 다른 점은 안나 프로이트는 원래 하던 정신분석 언어 상담으로 아이들이 가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킹만 놀이로 했고 멜라니 클라인은 직접 놀잇감은 아이의 단어고 놀이는 아이의 언어다. 예를 들어서 저는 놀이 치료할 때 우리 친구들이 주사를 맞고 있는 날은 꼭 주사놀이를 하고 그냥 공포스러웠으니까. 네, 그러면 계속 우리가 반복 강박이라고 해서 그 주사를 놀이를 계속 하다가 네. 그것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놀거든요. 이 아이들이 분명히 놀이하는 데는 특히 멜라니 클라인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 내적인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 분명히 놀이로 나온다. 그리고 놀이 치료를 통하여서 우리가 평소에 드러나지 않던 무의식적인 부분, 사실 무의식적인 부분이 컴플렉스가 돼서 우리의 삶을 압도하면 굉장히 불행한 삶이 되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은 놀이치료사 훈련을 받으면서 제 자신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모래놀이 치료에서 제가 피겨를 갖다 놓고 손으로 모래를 만질 때 이제 그 모래가 사실은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갔다고요. 우리의 무의식을 많이 정말 건드려 주거든요. 의식과 무의식의 통로라고 하는데 정말 제가 모래를 처음으로 경험할 때 통로가 열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알지도 못하고 받았던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떠오르면서 이제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래서 그 영혼의 정원이라고도 해요. 루스 암만이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뭐 책으로도 만나시겠지만 중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놀이치료에 대한 설명, 대상관계 학자들과 놀이치료, 그다음에 모래놀이치료, 보드게임 놀이치료 다 설명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놀이치료사는 어때야 되는가 그 다음에 놀잇감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뭐 놀이치료 받던 집에서 놀 때 비행기 막 가고 논다. 무슨 뜻일까? 공룡 막 궁금하실 거거든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상 경험을 통해서 정리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중간에 소개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룡의 특징이 뭐죠? 지금 우리가 공룡을 볼 수 있나요? 없죠. 네. 예.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네. 특히 모래상자나 놀이 가운데 공룡이 많이 나오는 특히 남자 친구들, 여자 친구들이 네. 이렇게 학령 전기 친구들이 많이 그래요. 또 아동기 중에서 조금 어린 친구들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왜냐하면 이 학령 전기 친구들이 뭐냐면은 한참 주도성이나 자율성을 표현하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고 고집도 나오고 하는데 실패도 많이 하고 다치기도 하고 네. 엄마 아빠가 저지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그럴 때마다 막 입에서 불이 나왔으면 좋겠고 사실은 그리고 나는 잘하고 싶은데 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의 나보단 빨리 성숙하고 싶고 지금의 나는 사라지고 엄마 아빠 같이 멋진 사람이 빨리 되고 싶다 그런 소망이 투사된다고도 해요. 그 다음에 또 놀이치료의 과정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특히 본인 자녀가 놀이치료를 받고 있거나 또는 놀이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초기에는 누구나 굉장히 이제 허니문을 만나게 되거든요. 잘 보이고 싶고 선생님도 잘 보이고 싶고 아이도 잘 보이고 싶고 그런데 사실은 중기 과정이 굉장히 힘겹고 길어요. 놀이치료는. 왜냐하면은 놀이에서 공격성이나 아니면 그동안 쌓였던 갈등이나 분노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가 중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 그 전에 하지 않았던 뭐 언어적인 표현이나 아니면은 놀이를 막 공격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나 놀이 치료에는 굉장히 중요한 4가지 제한점이 있는데 내담자도 선생님을 해치면 안 되고 다치게 하면 안 되고 선생님도 내담자를 당연히 다치게 하면 안 되겠죠 서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놀잇감도 마음대로 부시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는 선생님께 이야기하지 않고 막 뛰어나가면 안 돼요. 끝났는데 막 고집 부려도 안 되고 그래서 그 4가지 이제 빅슬러라는 학자가 그것을 정리를 놀이치료에서 제한의 중요성을 정리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 세계에서 거의 통용되는 도덕이나 윤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인간 기본이 지켜야 할 부분을 이 놀이치료 안에서 제한으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아이들이 놀이치료를 받으면 좀 퇴행해요. 더 어린아이 같아지고 막 말 안 듣는 것 같고 그래서 오해하시는데 이 안에도 그 4가지는 단호하게 지켜요 저희가. 그래서 그 외의 것은 굉장히 허용해 주죠. 그래서 그
그런 부분들 초기, 중기, 종결기 단계에서 설명을 했고 이제 마지막 챕터는 놀이치료 사례 연구로 안정 애착 대상을 상실한 여자 아동 사례와 그다음에 아버지 죽음을 경험한 남자 아동 사례를 역사 논문에 나온 사례를 더 이제 전문적으로 분석 해석해서 이제 실었죠. 너무 책의 내용을 다 궁금하신 것은 다 보셔야죠.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놀이 치료나 모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읽고 알아도 그게 사실 어떤 치료하는 과정에 부작용이나 어떤 그런 문제를 일으키진 않나요? 네, 오히려 요즘에는요 병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병을 알아야 고친다. 이 책도 그런 취지 아래서 내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고 그 치료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면 오히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선생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 치료적으로 집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녀가 놀이치료를 받고 있는 부모님도 이렇게 역사도 있고 효과적인 치료구나 라는 것에서 안심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왜냐하면 놀이치료 그냥 노는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또 왜 이렇게 또 비용이 드느냐 이거 공부도 아니고 그런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치료에 도움이 된다. 네. 사실 그러니까 치료받는 분들은 알고 치료받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네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학교 같은 데서 진로 박람회 이런 거 해가지고 상담사가 궁금해요. 놀이치료사가 궁금해요. 그런 중고등학생들 정말 많아요. 네. 네. 가면은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런 책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싶어하고 단계가 뭔지, 놀이치료사 역할은 뭔지,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바로 소개를 하려고 하면 놀이치료 책 따로 있고 모래치료 책 따로 있고 사례 책 따로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연결이 좀 안 되는 책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미 청년이 되거나 중년이 되신 분들도 저희 제자들은 거의 중장년들이시니까요. 네. 평균 나이 55세.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나 네. 어떤 좀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실장님은 이제 이런 책을 읽으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그럼 이 책을 읽으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책을 읽으시면은 네네. 도움이 될 거다. 네. 좋은 책이네요. 네. 그런 책이니까요. 네. 또 많이 또 읽어주시고 네.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이런 상담의 길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은정 실장님 또 다음 시간에 또 함께 같이 또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